안녕하세요. 김다솜 강사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창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4차예요. 왜 1차, 2차, 3차는 어디 갔을까?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컨텐츠 먼저 목차 보면요. 첫 번째는 제가 4차 산업시대의 흐름과 특징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부터 1, 2, 3, 4차니까 1차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시대 때는 특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그냥 지금 사는 이 모습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할 겁니다. 그리고 2차는 4차 산업시대에서 이제 보통 메인 기술이 있는데 5대 기술이 있습니다. 4차 산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우리 일상에 있는 이 5대 기술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 챕터는요. 4차 산업의 사회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쵸? 1, 2, 3, 4차까지 오면서 우리가 기술이 많이 도래했고 바뀌었어요, 많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사회가 변화가 되는 요소가 있겠죠? 그 요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미래 기술이 지금 발전되고 있는지 미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4차 산업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오면 이제 아실 거예요. 좀 자동화가 전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로봇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구나. 자율화 자동화가 돼 있고 좀 딥러닝이나 이렇게 머신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러면 우리의 직업은 사라지나? 계산을 다 키오스크가 해주는데? 이런 의문들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자리가 그만큼 변화되면서 사라지지만 그만큼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 창직이라는 게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창직의 필요성과 그 종류, 어떤 식의 창직을 해서 우리가 각자 직업이 여러 개가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직까지 했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이제 창직을 해서 막 일을 하는데 정신적으로도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부분을 수반돼야 될 능력이라던가 배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까지 한번 6번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시 시작으로 그러면 우리 1챕터 산업혁명이 변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제일 키워드 로봇입니다. AI나 빅데이터 이렇게 해서 혁명으로 치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 혁명이라고 말을 할게요. 기술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세대고요. 이렇게 오기 전에 맨 처음으로 넘어가면 쭉 넘어갈게요. 1차 때는요. 한마디로 키워드 기계화 혁명입니다. 기계공업화 혁명이라고 하고요. 증기기관차가 처음으로 발달을 하면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했어요. 그리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뤄서 2차 산업혁명인데 전기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글쎄. 그래서 원래 기계화가 되어 있었던 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 산업화 혁명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20세기 후반부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정보의 홍수가 막 이렇게 새어나왔다고 하죠. 컴퓨터가 새로 나왔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지식 정보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이 산업혁명이 특히나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더더욱 앞당겨졌죠. 사실상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이렇게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차 산업이잖아요. 4차 산업의 주요 특징이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초연결성. 초연결성입니다. 보통은 예시를 들게요. 스마트 홈케어라고 해서 요즘에는 저희 가족들도 그런데 휴대폰 하나로 집에서 로봇 청소기라던가 나 오늘 청소기 안 돌렸는데 안 돌리고 왔는데 청소 안 하고 왔는데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사라졌어요. 이제 휴대폰 어플만을 통해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물이 물리나 가상 공간의 경계가 없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우리는 이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물에 진짜 인터넷이 이 센서가 부착이 돼갖고 우리가 자동으로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 홈케어를 통해서 원격 제어도 가능할 수 있는 초연결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두 번째, 초지능화입니다. 짠! 역시 예시는요, 여러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조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융합이 되면서 기술이랑 산업 구조가 조금 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초지능화가 됐고요. 그 예시로 역시 딥러닝이 있어요.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좀 조합을 해서 스스로 학습을 해요. 이게 첫 번째 딥러닝이기 전에 먼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딥해져서 말 그대로 서로 기계가 배우는 게 이제 딥해져서 딥러닝이 됐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초융합이에요, 이번에는. 다 초가 붙죠. 초가 붙죠. 원래 있었던 거에서 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초가 됐고요. 초융합, 초연결과 초지능을 통해서 기존에는 상상 못했던 건데 전혀 다른 게 결합이 될 수 있어졌어. 보세요. 핀테크라고 예시를 들면요. 정말 금융과 기술은 완전 다른 얘기였다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제 이 금융에도 첨단 정보 기술이 기반이 돼서 금융 서비스를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소비 습관을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카드를 추천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핀테크 산업도 많이 발전된 걸 제가 예시로 들었고요. 말 그대로 전혀 다른 이 이종관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초연결성, 초지능화, 초융합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5대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세요. 주요 특징에 따라서 기술이 도래했는데 총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시 빅데이터. 빅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정말 많이 산출을 해서 확률을 만들어서 우리가 산출을 해서 대체로 이렇게 양성을 띠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빅데이터고요. 사물인터넷 IoT는 센서를 부착해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초연결성 이제 스마트 홈케어로 말씀드렸는데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네트워크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정말 원격으로 예를 들면 집에 로봇 청소기라던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거. 요즘 신혼부부들이 또 많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 공학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에 옛날에 라떼는 로봇 강아지가 처음 나왔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로봇 강아지는 그렇게 많은 기능은 없었지만 굉장히 처음에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인공지능화가 돼서 이제 더더욱 똑똑한 딥러닝을 거쳐서 진짜 로봇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요리를 하는 로봇이 나왔다는 거죠. 로봇 공학, 3D 프린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액체나 재료를 쌓아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3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냥 2D로 디자인한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아예 그냥 딱 한눈에 모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는 게 3D 프린팅. 마지막은 인공지능 AI.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니아, 빅스비, 하이빅스비, 알렉사 다 이렇게 부를 때 그 인공지능 AI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똑똑하게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을 해내는 건데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더 말씀을 제대로 디테일하게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예시로 좀 크게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5가지 중에 탑1 빅데이터. 첫 번째는요. 넷플릭스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넷플릭스 보거나 유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할 때 보통은 제가 만약에 다큐멘터리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면 이상하게 비슷한 걸로 계속 다큐멘터리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반면에 유튜브에서는 최근에 많이 있는 게 운전하면서 노래를 많이 듣는데 그 노래 관련해서 좀 힙한 노래 검색을 했어요. 죄다 힙한 노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 넷플릭스 취향 맞춤 서비스가 그 예시고요. 그리고 기상청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좀 관측을 하는 걸 넘어섰다면 날씨가 어쩔 것 같다 했다면 이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상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더 날씨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사물인터넷 예시 볼게요.
아마존에서 아마존 스카우트 AI 배송 로봇인데 뭐 아마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배송 로봇이라던가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거, 뭐 드론도 이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음식 배달을 하는 것도 나올 정도로 네, 많이 위치 기반 IoT 기술이 좀 발전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IoT 조명 블루투스 스위치, 이거는 너무 제가 아까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렸죠. 휴대폰 하나로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케어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블루투스로 가능합니다. 로봇공학, 제가 얼마 전에 네, 맛집을 갔어요. 맛집 갔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은 큰 곳이란 말이에요. 예약 없이 안 되는 곳인데 네, 요즘에 웬만하면 서빙 로봇이 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갖다 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서빙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 수술용 로봇도 있는데요. 역시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손이 떨리거나 너무 정교한 작업을 로봇이 할 수 있다면 정확한 수치로 해줄 수 있게끔 의료용 수술 로봇이 나와 있는 거 예시로 들었습니다. 3D 프린팅도 궁금하시죠? 네, 3D 건축 골조 제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예전에는요, 여러분 집 짓는 시간이 점점 더 단축이 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집 한 채를 짓는데 네,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정말 최소로 집을 짓는데 단 20일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놀랍죠? 20일이면 가능합니다. 되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만드는데 보통이면 기반이 있어요. 보통은 한 최소 건물 같은 경우는 뭐 1, 2년? 빠르면은 1년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단 20일 만에, 왜냐? 3D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리 자동으로 이렇게 제조를 해주고 만들어주고 볼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네. 아직 이제 허용 중인데 조금 더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며칠 안 남아서 이제 곧 가까운 미래에는 집을 가까이서 빠르게 단축해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운동화도 제작을 하고요. 내 발 사이즈에 맞춤으로 해서 나랑 딱 맞는 운동화 만들 수 있는 거 굉장히 지금 유명한 네, 기업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AI입니다. 네, 이 부분도 너무 유명하죠. 인공지능 예시에서는 이제 알파고랑 이세돌의 겨루기였는데요. 그 이세돌 선수 굉장히 네, 바둑에 있어서 정말 신적인 그런 분인데 알파고와 함께 겨뤄서 과연 인간 대 컴퓨터가 가능할 것인가 했는데 네, 이렇게 최초로 게시했던 그 사례가 있고요. 역시 이 부분도 우리가 네, 아직도 얘기합니다. 시리아, 우리는 항상 외칩니다. 뭐 어려운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심심할 때 항상 외치죠. 시리아, 시리아로 끝납니다. 혹은 지니아,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부를 텐데 네, AI 로봇이 이렇게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그 예로 5가지를 넘어서서 제가 5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주요 설명 외에도 우리는 클라우드, 데이터를 인터넷상에 좀 안전하게 저장해주는 시스템인 클라우드, 그리고 증강현실 AR이 있고 가상현실 VR이 있습니다. 이 VR 체험은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좀 흔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이 많이 생겼는데 PC상에 만들어 놓는 가상세계에서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마치 내가 직접 겪고 있는 것처럼 놀이동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AI를 보자면 저는 이거 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냐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이 기술이 발달된 기술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느꼈던 게 네, 지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광고 중에 이런 광고를 봤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처럼 구현을 해서 이 사람이 이 VR 기기 하나만을 썼을 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실제로 똑같이 구현한 그 영상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리워하고 보내주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네, 그 광고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증강현실 AR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가상의 사물이나 환경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자, 이 모든 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한층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주할 변화의 중심에는 네,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합니다.